안녕하세요. 9번의 사업을 실패하고 10번째 창업 중인 현재는 월 매출 8천 정도 나오고 있는 성수동에서 가장 핫한 소곱창집을 운영하고 있는 29살 김상혁이라고 합니다. 9번 정도 실패를 했는데요. 세 번째 창업한 거는 동료들한테 배신도 당한 적이 있고 계속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세다 보니까 지금까지 10번째 창업을 한 것 같아요. 이겨낼 수 있었던 방법은 사실상 집이 좀 많이 어려웠던 게 있었기 때문에 계속 돈을 갈구하다 보니까 창업을 하다 보니까 많이 얻게 돼요. 배우는 게 굉장히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 많은 배움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저희 매장에 오시는 손님들이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면은 이름을 왜 성수노루로 지었냐고 물어봐요. 그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실 때마다 항상 답하는 게 뭐냐면은 저희는 이 질문을 유도했기 때문에 성수노루로 지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기억에 남고 싶은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황소곱창이라고 지었으면은 아무도 성수동에서 기억해주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젊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성수노루라는 이름을 지었고 동물이라는 좀 심볼이 들어가야 기억에 많이 남기 때문에 동물을 넣었어요. 노루로 넣은 거는 사실상 온순한 동물을 넣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 제주도이기도 하면서 제주도에서 가장 많이 서식하는 동물이 노루이기 때문에 성수 노루로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로고에는 또 다리가 들어가 있어요. 대교가. 그 대교가 의미하는 거는 성수역의 고가다리와 그리고 영동대교, 성수대교를 연결하는 거예요. 손님들이 우리에게 오는 길을 로고에 표현한 거죠. 저희가 이제 성수동에 곱창집을 차리게 된 이유가 여성 손님이 많아서인 것 같아요. 성수동에는 좋은 게 카페나 빈티지한 공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성수동에 예쁜 카페가 많다고 했잖아요. 여성 손님들이 진짜 많거든요, 성수동에는. 근데 여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또 소곱창이에요. 곱창 매니아들도 많고. 그리고 여성 손님들이 항상 유행을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그 유행에 타고 싶어서 성수동을 선택하게 됐어요. 처음에 저희가 가게를 알아볼 때 빈티지한 건물을 찾아다녔어요. 근데 이 건물이 현재 한 50년 가까이 됐는데 2층은 저희가 인테리어적으로 손본 게 하나도 없어요. 전에 사용하셨던 분들의 모든 인테리어가 2층에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2층이 빈티지함의 그 자체니까 1층도 좀 빈티지하게 가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인테리어 업체 안 쓰고 직접 했는데 솔직히 손해본 것 같아요. 인테리어 하는데 2달이 넘게 걸렸거든요. 인테리어 업체를 썼으면은 하루에 3곳이 와서 이거 천장, 바닥, 벽을 했을 텐데 저희는 그 바닥을 하는데 또 일주일이 걸리고 그럼 일주일 뒤에 또 천장을 하는데 일주일이 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2달이 넘게 걸렸어요. 인테리어만 하는데. 다음에 할 때는 인테리어 업체 쓰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직접 하지 마세요. 저는 그걸 추천합니다. 저희 매장의 인테리어 포인트는 성수스럽다는 거예요. 빈티지함의 그 자체라 생각하고요. 2층에 있는 인테리어를 많이 따라가려고 노력을 했죠. 빈티지함이 정말 곱창집과 잘 어울린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1층은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게 층고가 굉장히 높고 천장에 창이 있어서 굉장히 쾌적한 느낌으로 곱창을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가장 신경 쓰는 거는 청결함이에요. 그리고 세심함이고 꼼꼼함. 소곱창이라는 음식은 기름지다라고 생각해서 테이블에 있는 기름기를 굉장히 많이 제거하려고 노력하고요. 저희는 물통 자체가 없어요. 테이블에 생수병이 새 걸로 2개씩 올라가거든요. 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세요. 왜냐면 그 물통을 어떻게 세척했는지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기름지지 않은 테이블과 깔끔하게 나온 생수병 자체가 손님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고객 관리를 하는 방법은 손님들의 얼굴을 많이 기억하려고 노력해요. 볶음밥을 서비스로 드리거나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성수동이 요즘에 가장 핫하다 보니까 2030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2030이 원하는 채널은 무엇일까? 당연히 인스타그램과 네이버겠죠. 그리고 마케팅 할 때도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거는 우리가 지금 2030 여성을 핵심 타겟으로 마케팅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그에 맞게 광고를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광고 대행사를 과거에 2년 동안 운영했기 때문에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비용은 기존 자영업자분들보다 70%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라면은 누구나 매일 이 전화를 받을 거예요. 저희가 체험단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근데 이 체험단이라는 게 나쁘지는 않아요. 굉장히 좋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유명한 체험단 업체를 쓰게 되면은 비용이 6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는 발생하는데 그 업체에다가 이용할 때 꼭 명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성수동에 있는데 성수곱창, 성수동 곱창, 성수역 곱창,
성수 고깃집, 성수동 핫플, 성수 핫플,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이 전부 다 키워드라는 건데 이 키워드마다 검색량이 굉장히 달라요. 우리는 이 키워드를 어떻게 공략할 것이고 검색량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 체험단 업체한테 우리는 지금 체험단이 30팀이 필요한데 이 30팀을 6개의 키워드로 쪼개서 진행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음식값은 당연히 아깝겠지만은 그 6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거의 한 500만 원에서 한 2천만 원의 효과를 불러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은 내가 하는 건 없어요. 요리 말고는. 그리고 체험단은 그 업체에서 불러줘요. 그러면은 저는 음식만 제공해주면 돼요. 굉장히 손이 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따라 하실 수 있고 어려운 건 없어요. 그리고 소상공인분들이 SNS 이벤트를 많이 하세요. 소주 한 병을 드리겠다, 볶음밥을 드리겠다. 근데 그런 거 전부 다 하지 마시고 그냥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등록해달라고 해주세요. DB는 돈입니다. 소주 한 병 값이 원가가 한 1,500원이라 칠게요. 고객 한 명의 정보를 1,500원으로 살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저렴하게 산 거예요. 이 플러스 친구를 모아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실 때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게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2번 경험하는 건 더 쉬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당장에 SNS에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DB를 확보하는 게 앞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하시는 소상공인분들한테 존경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음식점 자체는 이 사업 중에서 처음인데 솔직히 말해서 너무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고 근데도 단골이 생기고 찾아주시는 손님들이 많이 생기니까 버티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많아질 수 있었던 이유는 끊임없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많아졌다 생각해요. 잘 되시는 자영업자분들도 있겠지만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고객의 소리에 많이 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레시피를 많이 바꿨고 불판 자체도 바꾼 적이 있고 그리고 마케팅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많이 시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드는 쪽으로 시도만을 한 게 아니라 돈이 안 드는 쪽으로도 많이 시도했기 때문에 좀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좀 열린 마음으로 소비자를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좀 마케팅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근데 결론은 여태까지 잘 하고 계시는 자영업자분들을 보면은 존경합니다. 네.